내란죄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정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긴박하게 움직이는 정치권 상황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정말 바쁩니다. 네, 제가 네. 이제 5년 차 21대에 이어서 5년 차 지금 의원 생활 하고 있는데 네. 최근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입술도 부르트고 네.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네. 지난주에 특히 연일 이제 야간에 대기하면서 그러면서 좀 과로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이제 시국 농성단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농성까지 하고 계셔서 네. 저보다 선수도 높으시고 연세도 높으신 분들도 예, 뭐 이학영 부의장님까지도 그 시국 농성단에 참여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그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여당에서도 이제 23표 찬성표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한덕수 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이제 포함이 됐고 민주당은 별도로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청자들께서는 오늘 통과된 상설 특검은 뭐고 네. 또 내일 모레 통과 예정인 일반 특검은 뭐고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통과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라는 게 통과된 건데요.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하면은 이제 상설특검이 자동으로 임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어서 네. 대통령 임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임명 안 하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뭐 최근 상황이 워낙 비정상적인 상황이 많아서 혹시라도 상설특검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은 아직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국회 추천이 아니고 7명의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여당도 2명, 야당도 2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여당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경우는 여당을 뺐죠. 그래서 야당이 이제 4명의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법원행정처장, 뭐 변협회장, 뭐 법무차관, 뭐 이런 그 정부 측 인사들 3명이 들어가지고 7명의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특검을 추천을 하면 네. 그럼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설특검이 가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상설특검이고 네. 상설특검 말고 지금까지 주로 일반 특검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일반 특검. 상설특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안 됩니다. 네. 물론 상설특검을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 있는데 그걸 임명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그래서 임명 안 한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특검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네. 물론 일반 특검법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시거나 못 하거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특검법도 목요일 날 이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법은 똑같은 특검인데 수사 기간 또 특검 수사단의 규모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특검이 조금 수사 기간도 좀 더 길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파견 검사 규모가 예를 들자 하나만 들자면 일반 특검은 20명인데 상설 특검은 5명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규모가 일반 특검이 더 크겠죠. 인력의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특검이 더 강력하고 더 네. 효과적인 수단인 건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은 조국혁신당도 상설특검을 통해서 수사 요구안도 내 상설특검을 통해서도 수사도 하고 네. 그러나 일반 특검을 통해서도 수사도 또 하자. 결국 그 5개의 수사 기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일반 특검, 상설 특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즉 특검이 시작되면 특검으로 이제 다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이 먼저 시작될 걸 보이고 상설 특검이 시작하다가 또 일반 특검이 또 가동이 되면 일반 특검 또 넘길 겁니다. 일반 특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도 또 수사단의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특검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일반 특검이 뭐 상설 특검까지 흡수해서 뭐 추진하려고 한다. 뭐 그런 움직임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 이걸 여당 주도로 발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당 주도의 특검 제안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그 국민들이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당과 정부 인사들은 지금 국민들한테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그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서 주도를 해서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제안은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여당이 특검법을 주도해? 그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상황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여당 주도의 특검 제안 이거 의미가 뭘까요? 어쨌든 전국 주도권을 여당이 지금 뺏기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여당이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 유지, 정권 유지를 계속 해보거나 또는 다음 대선, 지금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다음 대선에서 혹시라도 뭐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걸 궁리하다 보니까 온갖 잔꾀들이 나오고 있는데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그래서 깨끗하게 국민들에게 사죄할 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겠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그런 모양을 보여왔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그래서 그때 새롭게 출발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만 지금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뭔 잔꾀를 부려가지고 꼼수로 뭘 어떻게 연장해 보려고 하고 뭐 이러면은 국민들의 마음과는 점점 더 멀어져서 점점 더 국민의힘이 국민들 지지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한 총리 탄핵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이 직무를 좀 배제 차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리 고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번 12월 3일, 그러니까 12.3 내란 그 사태에 있어서 그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내란 계엄령을 발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그 총리께서 이번 계엄령 발동은 위법한 계엄령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계엄령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도 지금 못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회 활동을 봉쇄한다든지 할 경우는 이것은 내란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것을 국무총리 정도라면은 당연히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만류를 했어야죠. 그러기는커녕 공범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한동훈 당대표와 함께 무슨 대통령이 아직은 탄핵되지도 않았고 그 하야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현재는 윤석열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공동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등 이렇게 좀 반헌법적인 그래서
이제 2차 쿠데타 아니야? 2차 내란 아니야? 이것도 또 다른 그 헌법을 무력화하는 발상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총리에게 탄핵 이후에 그 권한 대행을 맡기는 것은 이것은 탄핵 이후에 전국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속하게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수사를 받는 일이다. 내란죄에 자신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을 한 것이고 또 한덕수 총리는 탄핵되어야 윤석열 탄핵 이후에 권한대행의 그런 그 지위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 남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말 그날 밤 많은 일들을 증언을 했는데 정치 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핵심 증인인 자신의 입을 용산 측에서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저는 뭐 검찰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조직이라고 네. 봅니다. 지금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나온 얘기 중에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조국 의원이 곽종건 특수전사령관에게 그런 질문했거든요.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검찰이 질문하기를 이번 내란 사태의 중심 인물은 김용현이고 네, 전 부차적인 국방부 장관, 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도성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검찰이 지금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내란 수괴인데 이거 어떻게 내란의 단순 가담자로 빼거나 뭐 프레임을 살짝 전환을 해가지고 검찰이 잘하는 짓이 프레임 전환이거든요. 엉뚱하게 프레임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전 1차장 이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엉뚱하게 사안의 본질과는 다른 엉뚱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느니 안 했느니 뭐 비밀 누설했느니 안 했느니 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했느니 안 했느니 엉뚱한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형성해서 그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지금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에서 그 배제하고 홍장원 쪽을 국정원법이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니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검찰의 음흉한 흉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지금 내란죄 수사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됐거든요. 내란죄 수사는 오늘인가 어제인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이게 불법적인 수사 아니냐. 즉 검찰청법상의 근거가 없는 수사 아니냐. 네. 이런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일 경우에 이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재판을 못 받게 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 내란죄 수사는 검찰의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직접 대상 아니라는 걸 검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본부장이 살짝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직권남용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서 추가적으로 내란죄를 인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는데 네.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것이 이번 사태, 이번 그 사건의 본질이 내란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금 국민들 상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란죄가 마치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추가로 밝혀졌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내란죄를 두고 직권남용, 내란죄 자신의 수사 대상이 안 되니까 수사 관할이 아니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싹 접근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공소기각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하는 짓이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 공소기각을 일부러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 홍장원에 대해서 엉뚱한 국정원법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본질을 희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의심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서 정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특경비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검찰이 얼마나 이 국민들 뜻과는 동떨어진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는 위임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적인 일들 많이 저질러 왔는가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오늘 그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그 검찰이 내란죄 가지고 무슨 또 장난질 치려고 그러냐. 그래서 검찰은 빨리 손을 떼라. 네. 유수한 손을 떼라. 검찰이 이게 과거 그 이제 많이 뿔리 때라고 깨끗한 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검사인가 뭐 이런 일이 있었 그런 90년 초반이니까 오래전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비유를 해서 검찰은 깨끗한 손이 아니고 더러운 손이다. 더러운 손 빨리 떼라. 네.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검찰이 빨리 손을 떼고 하루빨리 국수본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검찰이 김용현은 구속하겠죠. 김용현 구속으로 끝내고 모든 그 신병과 수사 서류를 이제 합동수사단인 공수처와 국수본 합동수사단 인계해야 네. 정상적인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그 질문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그 한 질문도 한 2분 정도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대통령 퇴진 시기를 2월 퇴진, 4월 대선 또 3월 퇴진, 5월 대선 두 가지 안을 두고 이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친한계 입장인 것 같고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에 무게를 두고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로드맵 이 초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국민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즉각 하야하지 않습니까? 즉각 하야하거나 즉각 탄핵되지 않으면 즉각 탄핵이라는 것은 곧 탄핵 이후에 곧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헌법의 틀 안에서 헌법 질서 안에서 이제 권한대행에 의해서 착착착착 이제 국정이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식물 대통령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지위에 뭐 2월 달까지 뭐 3월 달까지 있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못지않게 지금 망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꼼수라고 봅니다.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 탄핵 또는 즉각 하야. 알겠습니다. 하야를 하더라도 즉각 하야죠. 지금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것은 2월 하야, 3월 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지금 경제가 무엇보다도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외국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뭐 포브스지 뭐 이런 데서 지금 그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면 빨리 탄핵이 돼서 예측 가능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됐을 때 그때 그 불확실성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뭐 정시라든지 경제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큰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있을 대통령 탄핵 이 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또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이런 그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빨리 탄핵이 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지난번에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뭐 여러 가지 그 개사곡을 만들어서 많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깨닫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결에 참석은 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표결에 참석하면 그 양심에 따른 그 가결 투표자가 전 나올 걸 봅니다.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8표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 상태로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 8표 이상은 나올 걸로 보고 저는 가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12일에는 조국 대표 최종심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날 가봐야 합니다. 아, 네, 아직? 예.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12일 날 11시 45분에 선고가 있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당일날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까지 가봐야 가봐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조국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함께 내란 상설 특검안과 감액 예산안을 비롯한 전국 현안을
봤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기회 또 있으면 관련해서 네, 또 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